여러분은 정당방위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막상 내 가족이 당하면 법적 개념 같은 거는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검단 법률사무소 유원의 형사전문변호사 소연환 변호사입니다. 사무실에 한 남성분이 찾아오셨어요. 앉기도 전부터 계속 손을 떠시더라고요. 연세 많은 아버지랑 저녁 드시고 남는 음식 싸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길에서 술 취한 어떤 남자가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아버지를 밀쳤어요. 아버지는 그대로 넘어지셨고요. 길바닥에서 신음하고 계셨어요. 그걸 본 아들 입장에서 다른 생각이 들 여유가 있었을까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반찬 담은 철제 도시락통이었고 그 남성을 향해서 던져버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그 도시락통을 맞고 다치자 경찰관이 이걸 곧바로 특수상해죄를 적용했습니다. 근데 일반 상해와는 달리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었고 징역형만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징역형 처벌을 받는 범죄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지키려는 아들이 순식간에 징역형이 걸린 범죄 피의자가 된 거죠. 그 사건 기록을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법대로만 보면 이분은 징역형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맞는 결론인가? 이런 생각이 계속 내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재판에서는 두 가지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피고인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제 폭력과 그리고 모욕 행위였다는 것을요. 설령 법리적으로 과잉방위라고 볼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누군가를 해치려는 행동이 아니라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저항했던 그런 점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기는커녕 던진 도시락통에 맞고 넘어져서 꼬리뼈까지 다쳤다는 억지 주장까지 펼쳤어요. 근데 사실은 도시락통을 맞고 넘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형사사건이 끝나면 민사소송까지 걸겠다고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저는 합의도 안 되는 상황에서 너무 난감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든 형사처분만은 감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변호사이기 이전에 그분의 아들이 입장이었다라고 하면 저도 별반 다르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판부도 그 점을 좀 받아들여 주신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행위 자체의 위험성은 지적했지만 상대방의 선제적인 공격 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그 밖에 당시 상황과 정황을 전부 종합해서 우리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선고유예는 어떤 건가요? 네, 선고유예는요, 유죄가 선고되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고 그 사이에 별다른 재범이 없으면 형선고가 효력을 잃어서 전과가 남지 않게 하는 그런 선고 유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보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집행유예는 사실상 전과가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처벌은 안 받더라도 전과가 남고 안 남고의 차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통계적으로는 0.7에서 0.8%에 불과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이게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최고의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돈을 많이 버는 사건도 당연히 좋죠. 하지만 이렇게 상식적인 결론 하나 지켜낸 사건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이기도 합니다.